울릉도의 하늘 아래 거센 바람과 가파른 절벽 사이에서 한국이 해낸 일은 세계를 놀라게 했다. 단 10년 전만 해도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이곳에 지금은 완벽히 다져진 활주로가 존재한다. 일본이 100년이 걸려도 실현하지 못한 그 기술을 한국은 마침내 완성해낸 것이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일본 언론은 믿기 힘든 충격에 휩싸였다. 한국이 울릉도에 진짜 공항을 만든다고? 태풍과 폭풍이 1년 내내 몰아치는 섬에서? 이런 반응이 이어졌다. 그러나 한국은 그 의심을 자신감으로 바꾸며 불가능을 현실로 만들어냈다. 울릉도는 단순한 섬이 아니다. 동해 한가운데 위치한 전략적 요충지로 날씨 변화가 극심하고 집안이 화산암으로 이루어져 있어 대형 건축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과감히 결단을 내렸다. 울릉공항 프로젝트. 이 한 문장이 대한민국 국토교통부와 공군 그리고 수많은 국내 엔지니어들의 피와 땀을 하나로 묶어냈다. 처음 계획이 세워졌을 때 많은 이들이 회의적이었다. 이건 현실성이 없다. 섬 전체가 바람에 흔들리는데 활주로를 어떻게 만든단 말인가. 하지만 그때 한국은 물러서지 않았다. 기술적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DNA, 그것이 바로 한국 엔지니어 정신이었다. 특히 이 프로젝트가 일본에 충격을 준 이유는 단순히 섬에 활주로를 만든 것이 아니라 그 활주로가 군사적으로도 완전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점이었다. 울릉도 활주로는 폭 45m, 길이 약 1.2km에 달하며 중형 수송기와 전투기들이 이착륙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 기술의 핵심은 바로 집안 안정화와 바람 분산 시스템이었다. 울릉도의 집안은 급경사와 안반층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일반적인 활주로, 기법으로는 안정적인 기반을 확보할 수 없었다. 그러나 한국은 기존의 콘크리트 기초 대신 인공지능 기반 집안 분석을 통해 맞춤형 구조를 설계했다. 그 덕분에 활주로는 태풍에도 끄떡없는 구조를 갖게 되었고 동시에 해안선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설계된 친환경적 시공법으로 국제적인 찬사를 받았다. 이 모든 과정은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2017년부터 시작된 설계 검토는 수백 차례의 실험과 수정 끝에 완성되었다. 일본은 1980년대부터 동일한 조건의 섬 활주로 건설을 시도했지만 극심한 바람과 해류에 막혀 매번 실패로 돌아갔다. 그래서 일본 언론은 이번 한국의 성공 소식을 듣고 100년이 걸려도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탄식했다. 한국은 단지 기술로만 일본을 앞선 것이 아니었다. 의지와 실행력 그리고 섬을 살리는 국가 전략이 결합된 결과였다. 울릉공항은 단순히 여행객을 위한 공항이 아니다. 이곳은 유사시 독도를 포함한 동해 방어망의 핵심 거점으로 전투기 긴급 전개와 해상 구조작전의 중심이 된다. 이런 사실이 공개되자 일본 내 군사 전문가들은 즉시 반응을 보였다. 이건 단순한 공항이 아니다. 한국이 동해 전체를 감시할 수 있는 눈을 확보했다. 실제로 울릉도 활주로는 GPS 기반 정밀 착륙 시스템과 공군 전술 통제소 연동이 가능해 전시 상황에서 KF-21이나 FA-50 같은 전투기가 임시 배치될 수도 있다. 이제 울릉도는 더 이상 고립된 섬이 아니다. 그것은 한국의 기술력과 의지의 상징이며 일본과 미국조차 놀라움을 감추지 못한 작은 기적이었다. 울릉도의 활주로가 완공되던 날 바다 위를 가르던 한 줄기 햇빛이 활주로에 떨어졌다. 그 순간은 단순한 준공식이 아니라 한국이 스스로를 증명한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이제 세계는 묻는다. 한국은 어떻게 해냈는가? 그리고 일본은 조용히 속삭였다. 우리는 왜 못했는가? 그 차이가 바로 기술력의 문제를 넘어 국가의 결단력의 차이였다. 한국이 울릉도 활주로를 완성하기까지 가장 큰 벽은 자연 그 자체였다. 울릉도는 사방이 절벽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연평균 풍속이 시속 30km를 넘는다. 겨울에는 폭설, 여름에는 태풍이 이어져 건설 장비를 상륙시키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 그러나 한국의 기술진은 이 악조건 속에서도 길을 찾아냈다. 핵심은 집안 공학이었다. 활주로를 지탱할 수 있는 단단한 기반이 없으면 어떤 설계도 무용지물이었다. 한국 기술진은 섬의 안반층을 3차원으로 스캔하고 그 데이터를 토대로 집안을 미세 단위로 분석했다. 이 과정에서 탄생한 것이 적응형 파일링 시스템이었다. 기존의 콘크리트 말뚝 대신 지형에 따라 길이와 각도를 자동 조정하는 복합 말뚝 구조를 적용함으로써 바람과 진동을 최소화했다. 또 하나의 비밀은 바람 제어 시스템이다. 울릉도의 바람은 방향과 세기가 수시로 바뀌어 항공기 이착륙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었다. 한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공지능 기반 풍향 센서를 전 구간에 설치했다. 이 센서들은 실시간으로 바람의 흐름을 예측하고
활주로 주변 구조물의 각도를 자동으로 조정해 바람을 분산시킨다. 이 기술은 세계에서도 전례가 드물며 미 공군조차 주목한 부분이다. 게다가 활주로 자체도 단순한 아스팔트가 아니다. 한국은 특수 복합 소재를 개발해 팽창률 제로에 가까운 표면을 완성했다. 이는 극한 온도 변화에서도 균열이 생기지 않게 하는 기술로 기존 일본의 활주로 기술과는 차원이 달랐다. 일본은 섬공항의 포장재 열화 문제로 인해 수차례 유지보수에 실패했지만 한국은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한 것이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친환경 시공법이다. 한국은 활주로를 건설하면서도 울릉도의 자연 생태계를 최대한 보호했다. 해양 퇴적물 이동을 막기 위해 해저를 따라 인공 방파제를 설치하지 않고 대신 자연 안반을 활용한 수중 공면 완충 구조를 채택했다. 이 방식은 해류의 흐름을 유지하면서도 구조물 안정성을 높이는 독자적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일본의 실패 사례를 철저히 분석했다. 일본은 1990년대 오키 제도에 활주로 확장 계획을 추진했지만 해류 교란과 침식 문제로 공사가 중단됐다. 반면 한국은 이런 위험 요소를 사전에 예측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AI 기반 해양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도입했다. 그 결과 바다와 공항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설계를 실현한 것이다. 이런 기술적 성과는 단순히 공항을 만든다는 차원을 넘어섰다. 울릉도 활주로는 한국이 자립형 항공 인프라 기술을 완전히 확보했다는 상징이었다. 이제 한국은 미국이나 일본의 기술 지원 없이 어떤 지형에서도 활주로를 구축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했다. 이 소식은 곧바로 미국에 전달되었다. 미 공군의 기술 자문단은 한국의 자료를 검토한 뒤 이건 단순한 토목공학이 아니다. 전장 환경에서도 적용 가능한 전략 기술이다. 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울릉도에서 사용된 지반 고정 기술은 미군이 추진 중인 태평양 전진기지 프로젝트에도 응용될 수 있을 만큼 정밀도가 높았다. 한국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 세계 5위 권 수준의 군용활주로 시공 능력을 확보했다. 이는 단지 기술력의 승리가 아니라 동북아에서 한국이 가진 전략적 자립의 선언이었다. 일본이 수십 년간 불가능이라며 손을 뗀 이유가 있었지만 한국은 그 불가능을 이겨내기 위해 끝까지 버텼다. 그리고 이제 그 결과는 현실로 나타났다. 기술진 중 한 명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공항을 짓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자존심을 세우고 있었다. 그 말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사실이었다. 울릉도 활주로의 완공은 대한민국 이기술 종속국이라는 낡은 이미지를 완전히 지워버린 순간이었다. 울릉도 활주로의 완공은 단순히 기술자의 성취로 끝나지 않았다. 그 뒤에는 대한민국 공군과 국방부의 치밀한 전략이 있었다. 처음부터 울릉공항은 민간용으로만 설계된 프로젝트가 아니었다. 국토교통부와 공군은 이 활주로가 전시 상황에서도 즉각적인 군용기지로 전환될 수 있도록 이중구조로 설계했다. 이 계획은 2018년 국방기술품질원과 항공우주연구원이 공동으로 제시한 동해 전술항공 인프라 강화 방안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보고서는 울릉도에 활주로를 설치하면 독도 방공식별구역 KADIZ 감시 범위가 대폭 확장되고 유사시 F-35나 KF-21 같은 전투기가 즉시 전개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보고서는 정부의 결단을 이끌어낸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공사 초기에는 보안상 세부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2025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일부 내용이 드러났다. 울릉도 활주로에는 지하 연료 저장소와 통신보호 벙커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민항기용 계류장 옆에는 전투기 정비를 위한 경납고가 병행 설계되어 있었다. 즉 평시에는 민항기로 운항하지만 유사시에는 즉각 군용 활주로로 전환 가능한 구조였다. 이 설계는 모듈형 활주로 체계라 불린다. 세계적으로도 극소수 국가만이 보유한 기술로 미국의 괌 공군기지와 일본 요코타 기지에서 일부 유사한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다. 활주로 하부의 전력 공급선과 연료 라인이 격리된 이중 회로로 배치되어 있어 외부 공격이나 자연재해에도 운용이 지속된다. 프로젝트의 또 다른 주체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KARI였다. 그들은 활주로 내비게이션과 비행관제 시스템을 완전히 자체 개발했다. 이를 통해 GPS 신호가 차단되더라도 자율항법으로 착륙이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이러한 기술은 미국과의 연합훈련에서조차 주목받았으며 미군 관계자들은 한국의 항공 인프라 수준이 이미 네이토급을 넘어섰다고 평가했다. 이때 일본의 반응은 더욱 민감해졌다. 일본은 자위대가 관리하는 오키나와 및 요나구니 기지의 인프라를 보강하면서도 지리적 제약으로 인해 확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반면 한국은 작은 섬에서 완전한 활주로를 건설해내며
기술적 우위를 점했다. 일본의 한 군사평론가는 방송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울릉도는 단순한 활주로가 아니다. 그것은 한국이 동해를 완전히 지배할 수 있는 교두보다. 미국 역시 빠르게 반응했다. 펜타곤의 동아시아 전략국은 울릉공항 완공 이후 한국의 정찰기 공동운용 협력을 제안했다. 그만큼 울릉도의 전략적 가치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 미군 관계자들은 이 지역을 한미연합 해상작전의 눈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한국 공군 내부에서는 이 활주로 가미대형 전진기지 모델로 활용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특히 KF-21 전투기의 블록 3 개발이 완료되면 이 전투기가 울릉도에서 임시 운용될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공군 관계자는 익명으로 우리가 꿈꾸는 것은 울릉도를 단순한 섬이 아닌 동해의 항공 거점으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이러한 비밀스러운 준비는 미국 내부에서도 관심을 끌었다. 미국의 군사 싱크탱크인 랜드연구소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은 단지 기술을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전술적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다. 고 분석했다. 즉, 울릉도 활주로는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한국이 스스로의 전략적 운명을 개척한 상징이었다. 활주로가 완공된 이후 한국 공군은 비공개 시험 비행을 수차례 실시했다. FA-52 시험 착륙에 성공하자 관계자들은 환호했다. 그 장면은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지만 국방부 내부에서는 이제 우리도 태평양형 기지 운영 능력을 확보했다. 는 평가가 나왔다. 결국 이 모든 것은 한국이 주도적 방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과정이었다. 일본이 여전히 미군 의존적 방위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울릉도 프로젝트를 통해 스스로의 전략적 기반을 구축한 것이다. 이 차이는 단순한 기술력의 격차가 아니라 미래 전쟁에서의 주도권을 가르는 결정적 요인이었다. 울릉도 활주로의 완공 소식이 전해지자 일본 언론은 폭풍처럼 반응했다. NHK와 요미우리 신문은 긴급 속보를 내보내며 한국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다. 라고 보도했고 아사히 신문은 일본 기술진조차 실현하지 못한 구조적 난제를 한국이 해결했다. 며 패배감을 감추지 못했다. 특히 일본 국방성과 항공자위대는 내부적으로 충격을 받았다. 울릉도가 전략적 거점으로 재탄생한다면 일본의 방공망 구조가 근본적으로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일본 내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우려를 표했다. 한국은 이제 독도와 동해 전역에서 완전한 항공 감시권을 확보했다. 울릉도 활주로는 동해 레이더 기지나 다름없다. 일본은 즉시 대응책을 검토하기 시작했지만 이미 늦은 상태였다. 일본이 추진 중인 신형 활주로 확장 프로젝트는 환경 규제와 지반 문제로 지연되고 있었고 이를 타개할 현실적 대안은 없었다. 한편 미국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지역공항 건설로 인식했던 펜타곤이 기술 보고서를 검토한 뒤 그 깊은 의미를 깨달은 것이다. 미 국방부 관계자는 한국이 해낸 일은 공병학적으로도 놀라운 성취이며 군사적 의미로는 새로운 전진기지를 확보한 것과 같다. 고 평가했다. 이후 펜타곤은 울릉도 프로젝트의 기술 자료 일부를 요청했다. 특히 관심을 보인 부분은 지반 안정화 시스템과 풍향 자동 제어 기술이었다. 이 기술은 미군이 태평양 도서 지역에 추진 중인 분산형 기지 전략, 아자일 컴뱃 임플로이먼트과 완벽히 부합했다. 한국의 성공 사례가 곧 미군의 작전 개념에 응용될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미국은 전략적 긴장감도 느꼈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고도의 기술력과 전략적 위치를 확보함으로써 동북아 방위 구조 내에서 점점 더 독립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미 국방부 내부 보고서 중 하나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다. 한국은 이제 기술적으로도 전략적으로도 더 이상 종속적 동맹이 아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워싱턴에서는 즉시 논의가 이어졌다.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이 울릉도를 기반으로 독도와 동해 전역의 전술 자율권을 강화하면 미일 동맹 구조에 조정이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또 다른 측은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원했던 동맹의 진정한 진화다. 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미국 내 주요 싱크탱크들도 움직였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는 보고서를 통해 울릉도 활주로는 단순한 건설 프로젝트가 아니라 한국의 해양 전략의 전환점이다. 이는 한국이 방어 중심의 전략에서 능동적 대응 전략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고 분석했다. 한편 일본은 미국의 이러한 반응에 당황했다. 일본은 그동안 한미일 공조 구도 내에서 자신들이 핵심 항공 거점국이라고 자부했지만 울릉도 활주로의 등장으로 그 위치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일본 자위대는 즉각 내부 점검에 나섰고 소형 도서 활주로 건설 프로젝트를 재검토했다. 그러나 기술력과 지리적 제약 그리고 정치적 반대 여론이 발목을 잡았다. 미국의 군사분석가 리처드 스나이더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울릉도는 단지 하나의 활주로가 아니라 한국이 자주국방의 상징으로 내세운 전략적 선언문이다. 펜타곤이 놀란 이유는 기술이 아니라 그 결단의 속도였다. 실제로 한국은 계획에서 완공까지 불과 7년 만에 모든 과정을 마쳤다. 반면 일본의 유사 프로젝트는 30년이 넘게 표류 중이었다. 이 격차는 단순히 기술 수준의 차이만이 아니라 정책 결정과 실행력의 차이였다. 미국 내부에서도 이런 평가가 나왔다. 한국은 이제 우리가 계획만 세우던 걸 실제로 실행하는 나라다. 울릉도 활주로는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라 펜타곤조차 인정한 동북아의 새로운 전략축이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었다. 울릉도 활주로의 완공은 단순한 인프라 성공을 넘어 동북아의 전략 구도를 근본적으로 바꾸었다. 가장 큰 변화는 시간이었다. 과거 한국 공군이 동해 상공으로 전투기를 전개하려면 최소 40분이 걸렸지만 이제 울릉도에서 이륙하면 불과 7분 만에 독도 인근 공역에 도달할 수 있다. 이 시간 단축은 곧 대응 능력의 비약적 향상을 의미한다. 이로 인해 일본의 방공망 운영에도 긴장이 높아졌다. 울릉도에서 발진한 한국 전투기가 동해의 중앙까지 전개하면 일본 해상자위대의 작전구역과 거의 맞닿게 된다. 한국은 독도와 울릉도 그리고 포항을 연결하는 삼각형 구조의 공중방어망을 구축한 셈이다. 이 구조는 일본뿐 아니라 중국에게도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던진다. 한국이 자국의 영공과 해역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독립적 작전 능력을 확보했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울릉공항은 단순한 군사 거점을 넘어 해양 거점 국가 전략의 핵심으로 작용한다. 한국 정부는 활주로를 기반으로 해양 감시용 드론 운용 체계를 병행 구축하고 있으며 이 시스템은 이미 국산 무인기 KUSFS와 연동 시험을 마쳤다. 이는 유사시 해상이동 표적 탐지를 즉시 수행할 수 있게 한다. 한마디로 울릉도는 이제 공중과 해상의 전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교환하는 동해의 두뇌가 된 것이다. 미국 군사전문 매체 디펜스 뉴스는 한국의 울릉도 활주로 완공을 동북아의 게임 체인저라고 평가했다. 이 매체는 이제 한국은 자국 영토를 넘어 동해 전체를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 고 분석했다. 일본의 아시아전략연구센터 역시 울릉도 공항이 완공된 순간 한일 간의 해상 작전거리 개념이 무의미해졌다. 고 인정했다. 또한 울릉도 활주로는 경제적, 민간적 효과도 크다. 평시에 민항운항이 시작되면 지역 관광과 물류가 크게 개선되고 동시에 군수물자 수송 루트로도 활용될 수 있다. 이런 구조는 민군 통합형 인프라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으며 다른 나라에서도 벤치마킹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변화는 심리적 균형의 이동이었다. 일본은 오랫동안 기술적 우위를 자부하며 한국을 추격국으로 인식했지만 이번 울릉도 프로젝트는 그 인식을 완전히 뒤집었다. 한국이 먼저 시도하고 더 빠르게 완성하고 세계가 인정하는 기술을 확보했다. 이는 단순히 건축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결정 속도와 실행력의 차이였다. 이제 울릉도는 단지 공항이 아니라 동해 항공전략 중심이자 기술 자립의 상징이 되었다. 일본 언론은 한국이 울릉도로 일본을 심리적으로 포위했다고 보도했으며 중국의 황구시보 역시 한국이 자주방위의 새 시대를 열었다. 고 분석했다. 미국 펜타곤 내부에서는 이 프로젝트가 한미동맹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다는 논의도 나왔다. 한국이 독자적 기술력을 통해 동맹 내 자율적 역할을 수행하면 미군은 전략적 부담을 줄이고 작전 효율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울릉도의 완공은 미국에게도 이익이 되는 구조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놀란 이유는 단 하나였다. 한국은 언제 이렇게 빨라졌는가? 이것이 펜타곤 회의에서 실제로 나온 문장이다.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한국은 주요 방위 인프라의 기술 의존도가 높았지만 이제는 스스로 개발하고 운영하며 심지어 동맹국에게 기술 자문까지 제공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이제 울릉도의 활주로는 단순한 활주로가 아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이기술 수입국에서 기술 수출국으로 변모했음을 증명하는 상징이다. 바람과 파도를 이겨내며 세워진 이 활주로 위에서 한국은 단지 비행기를 띄우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띄우고 있었다. 울릉도 활주로의 완공은 단순한 토목공사로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대한민국이 미래를 향해 내디딘 거대한 도약이었다. 한때 불가능의 섬이라 불렸던 울릉도가 이제는 한국 기술의 상징, 그리고 국가 의지의 상징으로 재탄생한 것이다. 완공식 당일, 울릉도의 하늘은 맑았다. 폭풍이 잦아든 그 짧은 틈 사이로 활주로 위에 첫 비행기가 착륙했다. 그 순간은 단순한 항공기 운항이 아니라 한국의 기술력과 결단이 만들어낸 결과의 증명이었다.
일본 언론은 이를 기적 같은 광경이라 묘사했고, 미국의 CNN은 한국은 이제 바다 위에서도 하늘을 지배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울릉도의 의미는 단순히 기술적 성취에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한국이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하고 있다는 선언이다. 과거에는 동맹국의 기술과 보호에 의존했지만 이제 한국은 자국의 기술과 의지로 국가의 하늘을 지키고 있다. 이는 경제, 과학, 국방이 하나로 결합된 총체적 성과였다. 펜타곤의 분석가들은 한국의 울릉도 프로젝트를 자립적 전략국가로의 전환 신호로 평가했다. 그들은 보고서에서 이렇게 기록했다. 한국은 기술로 동맹의 틀을 재정의했다. 이 나라는 더 이상 지원받는 파트너가 아니라 함께 주도하는 동맹이다. 이러한 평가가 나왔다는 사실만으로도 한국의 위치가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보여준다. 일본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일본의 항공우주기술진은 울릉도의 활주로 자료를 분석하면서 이건 단순한 공항이 아니다. 구조물 전체가 시스템으로 작동한다. 고 감탄했다. 그들이 100년 동안 도전했으나 이루지 못한 일을 한국은 불과 7년 만에 완성했다. 이 격차는 단순히 기술의 차이가 아니라 사고방식의 차이였다. 울릉도의 성공은 앞으로의 한국 군사 전략에도 새로운 길을 열었다. 이곳은 향후 KF-21 전투기의 시험 운용, 해상 드론 작전, 그리고 위성 데이터 중계기지로 활용될 예정이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울릉도에 소형 위성지상국을 설치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이는 동해 전역의 실시간 정찰 정보를 확보하는 첫 단계가 된다. 이처럼 울릉도는 단지 활주로가 아니라 한국의 전략적 네트워크 중심이 되어가고 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은 외국의 도움 없이 오직 한국의 기술력으로 완성되었다. 미국이 놀랐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한국이 스스로 이런 일을 해낼 줄은 몰랐다. 펜타곤의 한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 세계는 울릉도를 주목하고 있다. 일본은 두려워하고 미국은 경탄하며 유럽은 배우려 한다. 울릉도의 활주로는 바람과 파도 위에 세워진 구조물이지만 그 위에는 한국의 미래가 서 있다. 이 프로젝트가 남긴 교훈은 분명하다. 불가능이란 없다. 단지 도전하지 않았을 뿐이다. 한국은 도전했고 결국 이겨냈다. 이제 울릉도의 하늘 위를 나는 것은 단지 항공기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존심이다. 울릉도의 활주로는 오늘도 바람 속에서 빛난다. 그것은 인류가 자연과 맞서 싸워 이긴 증거이자 한국이 스스로를 증명한 역사적 기념비다. 그리고 언젠가 후대가 이 순간을 되돌아볼 때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날 한국은 기술로 미래를